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매년 수백만 명의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말을 듣습니다. 이제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경고도 없이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고, 그 시작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한 잔의 음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건강하다고 느낀다면 오히려 이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신장질환은 아프기 전에 이미 너무 멀리 가 있기,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보다 먼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을 다룹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장이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신장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젊을 때 괜찮았던 행동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매일 마시는 음료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오히려 신장을 혹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음료라도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 신장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투석까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과장이나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신장을 살리는 음료들을 차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아주 현실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소중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영상의 마지막에서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의 신장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신장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반복된 한 가지 실수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바로 갈증이 나지 않아도 마시게 돼 특정 음료들입니다. 이 음료들은 단기적으로는 상쾌함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약화시키고 독소 배출을 방해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물 대신 마시며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오해가 어떻게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뼈 검사는 꼭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 때 아무 의심 없이 골밀도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에 적힌 숫자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이 검사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뼈 속의 칼슘 수치만을 보여줄 실제로 노인의 뼈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인 균형 감각, 근력, 낙상 위험은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낮게 나오면 많은 노인들이 곧바로 강한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습니다. 이 약들은 뼈를 보호하기는커녕 턱뼈 괴사나 이유 없는 허벅지 골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75세 이후 골절 경험이 없는 노인에게서는 골밀도 검사가 골절 예방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한 명을 위해 수백 명을 검사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약물 부작용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 진짜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균형 훈련, 가벼운 근력 운동, 비타민 D 관리가 다음으로 많은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동시에 가장 많이 받는 검사가 바로 전립선 PSA 검사입니다. 혈액 한번 뽑으면 암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는 말에 안심하지만 70세 이후 이 검사는 오히려 평온한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PSA 수치는 감기염증, 자전거 타기만으로도 쉽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수치 하나로 암의 심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추가검사, 조직검사, 수술 권유까지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요실금 발기장애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겪는 노인들이 급증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70세 이후 발견되는 전립선암의 대부분이 매우 느리게 자라며 평생 아무 증상 없이 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도 고령 남성에게 PSA 검사가 생존율을 거의 높이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는 순간 암 환자라는 꼬리표가 붙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암보다 치료 부작용으로 삶의 질을 잃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증상입니다. 소변 통증, 혈류 심한 배뇨 장애가 없다면 검사가 아닌 생활관리와 관찰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충분히 싸워왔고 이제는 과잉 진단보다 평온을 지켜주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많은 노인들이 의무처럼 받는 검사,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의사는 5년마다 꼭 해야 한다 말하지만 70세 이후 이 검사는 생각보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준비 과정입니다. 검사 전날부터 강한 하제를 복용하며 장을 완전히 비워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탈수, 전해질 불균형, 저혈압이 발생하는 노인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약한 경우 응급실로 실려 가는 사례도 실제로 많습니다. 검사도 발생할 수 있는 장천 공출혈 위험 역시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70세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대장 용종이나 초기암이 실제 생존 기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평균 수명이 제한된 고령자에게 대장 내시경이 생존율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용종 하나 때문에 수술 추가 검사 입원을 반복 하며 오히려 몸이 급격히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무조건 찾는 것보다 지금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통 혈변 체중 급감 같은 명확한 증상이 없다면 침습적인 검사 대신 대변 검사나 생활관리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안전해 보일수록 그 이면의 대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몸은 이미 많은 싸움을 견뎌왔고 이제는 지키는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노인들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당연하게 받는 조영제 CT 검사입니다. 의사는 한번 찍어보자며 가볍게 말하지만 70세 이후 이 검사는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조영제는 혈관통에 빠르게 퍼지며 장기를 선명하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신장이 이물질을 걸러내야 한다는 사실은 거의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민후화로 여과 능력이 떨어진 신장은 이 조영제를 배출하지 못해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 후 며칠 안에 소변량이 급격히 줄고 온몸이 붓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약을 오래 복용한 노인일수록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손상이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장 기능은 회복되지 않고 평생 관리 대상이 되거나 투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CT 검사가 생명을 바꿀 만큼 의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순 통증이나 경미한 증상에도 습관처럼 찍는 경우가 많고 결과는 나이에 따른 변화라는 말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은 불필요한 방사선과 독성 물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70세 이후 검사는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음파나 비조형 검사로 충분한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진짜 위험은 병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검사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많은 남성 노인들이 안심을 위해 매년 받는 전립선 PSA 검사입니다. 숫자 하나로 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70세 이후 이 검사는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PSA 수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하는데 이를 암의 신호로 오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전립선 조직 검사 자체가 감염출혈, 요로폐색 같은 합병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에게는 단순한 감염이 폐혈증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70세 이후 발견되는 전립선암의 대부분이 매우 느리게 자라 평생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말 한마디에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로 이어지며 요실금성 기능 장애, 극심한 피로를 감수하게 됩니다. 삶의 질이 급격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 국제가 이드라인에서도 고령 남성에게 PSA, 선별검사의 이득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소변이 잘 나오고 통증이나 혈뇨 같은 증상이 없다면 굳이 숫자 하나에 몸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이에는 암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7번째는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권유받는 심장운동 부하 검사입니다. 러닝머신 위를 빠르게 걷거나 약물로 심장을 강제로 자극해 이상을 찾는 검사인데 70세 이후에는 이 과정 자체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과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심박수를 끌어올리면 낙상 부정맥, 협심증 지어 심근경색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나 허리가 약한 노인에게는 검사 도중 넘어지며 크게 다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약물 부하 검사의 경우에도 심장이 과도한 자극을 받아 호흡곤란과 극심한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문제는 이 검사가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고령자에게서 발견되는 경미한 이상은 치료로 이어지기보다 추가 검사, 시술 스텐트 삽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고제 평생 복용 출혈 위험이 따라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무증상 심장 이상을 적극적으로 찾아 치료해도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낮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숨이 차는 정도라면 검사보다 걷는 속도와 회복 시간 같은 일상 신호를 살피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숫자 8번째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권유받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목에 대고 몇 분만 보면 된다며 아주 안전한 검사처럼 느껴지지만 70세 이후 이 검사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갑상선엔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결절이 생기는 것이 매우 흔한데 초음파를 하면 거의 반드시 무언가 발견됩니다. 문제는 이 결절의 대부분이 평생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암이라는 말과 함께 새침 검사, 조직 검사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에 바늘을 찌르는 검사만으로도 출혈 통증 감염 위험이 있고 수술까지 가게 되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수술 후 회복이 느리고 목소리 변화, 삼킨 곤란 같은 후유증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고령자의 갑상선 미세암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치료해도 생존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발견되는 순간부터 환자는 암 환자가 되고 불안과 치료의 연쇄에 묶이게 됩니다.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쉰 목소리, 체중 변화 같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면 굳이 초음파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이에는 숨은 병을 찾는 것보다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지 않는 선택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9번째는 건강을 한 번에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권유받는 전신건강검진. 특히 전신 MRI 나과도 한 종합 패키지 검사입니다. 한 번에 다 본다는 말은 안심처럼 들리지만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혼란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 검사를 하면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작은 낭종석 회화, 미세한 이상 소견이 끝없이 발견됩니다. 그중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고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결과지에 적힌 한 줄은 노인을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추가 검사, 재검, 추적 관찰이 이어지고 병원 방문이 일상이 됩니다. 특히 MRI나 여러 영상 검사를 반복하면 불안이 커지고 몸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검사가 실제로 수명을 늘리거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무증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과한 선별 검진은 사망률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를 늘린다고 경고합니다. 작은 이상 하나 때문 애약이 늘고 시술이 추가되며 부작용 위험만 커집니다. 건강은 숫자와 이미지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걷고 잘 자는지 같은 일상의 신호가 정확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모두를 다 확인하려는 검사보다 지금의 균형을 지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반드시 건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은 이 모든 검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더 많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해도 되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검사는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은 또 다른 검사와 치료로 이어지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소모시킵니다. 병을 조기에 찾겠다는 선의가 오히려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숫자 하나, 영상 한 장보다 오늘 얼마나 잘 걷는지, 잠은 편안한지, 밥은 맛있게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 때문에 반 검사는 스스로 건강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검사는 받아야 하지만 그 결정은 관성이나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와 삶의 목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영상의 끝에 다 달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변희 부모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